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만만한가? 내가 쉬워 보이나?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항상 말을 자른다거나 야,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너 지난번에도 그거 못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꾸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냥 관계를 끊으시면 돼요.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내 곁에서 멀리 두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주위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피해의식이 가득한 유형의 사람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석을 하고 이 사람은 이랬었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곤 하죠. 이때 우리는 왜곡과 진실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인정하지 않고 밀고 당기는 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과는 관계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디님 혹시 롤게임 해본 적 있나요? 네, 롤게임 많이 하죠. 저에게 이 롤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A라는 친구인데 자신보다 등급이 높은 친구들에게 매번 에이 운빨, 팀 운빨이야 하면서 남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A 학생이 그 무리에서 등급이 제일 높게 된 거죠. 그때 친구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도 운빨이야, 팀 잘 만나서 운 좋게 간 거지 라면서 A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A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내 실력이야 라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높은 등급을 달성한 건 당연히 내 실력이고 친구들이 높은 등급을 달성한 건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애가 강한 자기중심적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말만 하면 안 돼, 못 해, 그럴 순 없어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또 주저앉혀서 깎아내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숲을 보고 긍정의 힘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눈앞에 나무만 보고 사소한 트집을 잡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거나 혹시 찜찜하기도 하고 헤어지면 급 피곤해지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기빨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거든요. 가족치료사 존 브래드쇼는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에서 통제하려는 것이야말로 그 통제자의 수치심을 커버하는데 최상의 도구다라고 말했어요. 수치나 치부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만큼 자신의 수치와 치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 과연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맞나? 아닌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유독 화를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과 핑계를 활용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내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본인의 그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본인의 행동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관계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할수록 무례한 사람의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만만한가? 내가 쉬워 보이나?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항상 말을 자른다거나 야,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너 지난번에도 그거 못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자꾸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어요. 혹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관계를 끊으시면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아무런 말도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상처만 쌓여가게 되거든요. 결국 우울해지고 화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게 관계를 끊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거리나 연인과의 거리, 그리고 친구나 직장에서의 동료와 상사와의 거리,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희는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이 싫고 미워서라기보다는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잘 가, 이게 아니라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연락도 서서히 시간을 줄여가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특징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공감을 잘해주는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경청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오롯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하면 적재적소에 맞는 공감을 하게 되고 나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편안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로 항상 열려있고 마주하는 상황마다 긍정적인 부분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유연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혹은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